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방송 이후에 뭘 봤느냐 이걸 소개해드리는 건데, 지난 금요일에 드래곤볼 슈퍼히어로를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안 봤어요. 예전에 유명한 것들 많았잖아요. 뭐 도라에몽 시리즈도 있고 명탐정 코난 시리즈도 있었고 주술회전, 그 귀멸의 칼날 이런 것들을 퀄리티 높은 극장판이 국내 개봉을 했음에도 그냥 만화를 극장까지 가서 봐. 그냥 나중에 라프텔이나 이런데 OTT로 공개되면 그때 가서 보면 되지. 이런 생각에 극장 나들이는 잘 안 했어요.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드래곤볼 슈퍼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드래곤볼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그 마인부 이후로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GT, 슈퍼 그 마인부전 이후에 쭉 나온 애들은 안 봤단 말이에요. 그 동심 파괴하기 싫어가지고 안 봤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이제 그 국내 개봉한다는 얘기 들렸을 때도 굳이 극장 가서 나중에 정 궁금하면은 나중에 그냥 OTT에서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북미에서 대히트를 친 겁니다. 블리트레인 같은 작품들을 다 제치고 북미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이 드래곤볼 이 슈퍼히어로가. 물론 북미 사람들이 드래곤볼 시리즈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냥 좋아하는 거랑 그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거랑은 조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아하는 거를 넘어서 잘 만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후기를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3D 기법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냥 풀 3D로 하면은 좀 어색하니까 3D로 먼저 구현을 해놓고 그 위에 2D 작업을 덧댄 이걸 하이브리드 3D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런 이제 방식으로 작화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게다가 예고편을 보니까 액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액션 구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극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상영관 확보는 많이 못했고요. 사실 우리나라 극장이 이런 극장판 애니메이션한테 상영관을 많이 내주는 성향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영 확보는 많이 못했길래 이거 극장에서 보고 싶긴 한데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극적으로 딱 하나 시간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소감은요, 그냥 전형적인 여러분들 드래곤볼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냥 더 강한 적 나오면은 주인공들 처음에 고전하다가 그 주인공들이 또 뭔가 새로운 각성을 하거나 변신을 하거나 뭘 해가지고 또 그 더 강한 적을 물리치고 합심해서 물리치고, 이 똑같은 플롯이 몇십 년 동안 반복이 되어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반복한 그 플롯을 너무 잘 살려온 시리즈가 이 드래곤볼 시리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도 그런 드래곤볼의 결을 한치도 벗어나지가 않고요. 역시나 예상한 그대로 흘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이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뭔가 추억 속에 좀 잠기면서 봤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물론 이거를 늘 챙겨 보다가 또 이것도 극장에서 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진짜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드래곤볼이 슈퍼 시리즈로 이제 들어가면서 주로 베지타랑 손오공 서사로 이제 흘러갔는데, 이번에는 손오반이랑 피콜로 서사로 이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 셀전에 대한 오마주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나름 보는 재미는 쏠쏠히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다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대체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드래곤볼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작품 자체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뭔가 이 작품에 대한 팬심과 애정도도 반영된 그런 성적인 것 같아서요. 저는 추억 보정해가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렇게 남들한테 이건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 돼, 무조건 극장 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 예, 그렇게 보고 왔어요. 아, 그리고 조금 요거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처음에 극장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국내에서, 뭐, 극장판 애니메이션 보러 극장까지 오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지. 뭐, 뭐, 전세 내서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아버지랑 좀 초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기 좋았냐면, 제가 옛날에는 극장에서 이렇게 그 소음 같은 게 들리면 되게 예민했어요. 막 조금만 좀 이렇게 그 집중에 방해된다 이러면 확 짜증이 나가지고 신경질 나고 막 그랬는데, 그 사실 이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은 애들도 보라고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애들도 올 거고, 뭐 애들이 온다면은 어른조차도 극장 매너 안 지키는 사람들 훨씬 많은데, 엄청 많은데, 애들은 뭐 오죽하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갔습니다. 그래, 뭐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다 감안하고 보자라고 이제 좀 감안을 하고 간 상태였는데, 이제 그 극장에서 이제 영화가 계속 상영이 되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제 뒷자리에 계셨어요, 그분들이.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물어보면은 아빠가 막 신나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막, 쟤는 뭐 이거고 저거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물론 뭐 이렇게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들리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다른 상영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괜히 좀 훈훈해지면서. 그래서 제 딸이 지금 6살인데, 우리 딸도 빨리 좀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좀 말이 통하는 정도의 나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극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영화도 보고, 물론 저는 뭐 극장 안에서 말을 걸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같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런,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 아이랑 극장 나들이를 한 게 미니언즈 2를 이제 아이랑 같이 봤는데, 뭐 보면서 막 깔깔깔깔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팝콘 큰 거 한 통을 사갔거든요. 저는 같이 먹으려고 사갔는데 저희 혼자서 그 팝콘 한 통을 다 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아이랑 극장 나들이 좀 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제가 기사 하나 첨부했는데요. 그냥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미에서 뭐 유례없는 히트를 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다. 뭐 그 기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개봉작 예고편을 이제 같이 감상을 하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요게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거는 뒤에, 뒷순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뭐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하면은, 내일 뭐 이어서 해도 되고요. 뭐 그런 거니까요. 좀 뒷순서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처음 기사를 보시면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피플스 초이스 대상을 받았다. 그날 그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다. 뭐 이런 이제 트위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작품은 이제 본인의 뭐 약간 자서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죠. 근데 사실 저는요, 조금 기대를 안 했던 게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전작이 뭐였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뮤지컬 작품이었잖아요. 올해 1월에 개봉했던 거. 저 그거를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이제 진짜 스필버그 감독이 아무리 뭐 좀 작품에 기복이 있다 한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별로였어요. 그 작품이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장면, 시대착오적인 발상까지 보일 정도로, 물론 뭐 이게 되게 고전 이제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작품들에 나오는 어떤 시대상 같은 것들을 뭐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을 때, 물론 지금 시대와는 좀 안 맞는 결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뭐 여자 주인공의 어떤 심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감이 하나도 안 되면서, 야, 이건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고 나오면서 막 혼자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좀 감이 떨어진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거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듯한 작품을 내놓으면서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요거는 제가 국내 개봉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스필버그 감독이 그래, 뭐 좋게 생각해서
뮤지컬 연출이 처음인데 뭐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도 감독 얘기인데요. 우디 앨런 감독이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도 뭐 직접적으로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마치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얘기는 뭐 몇 번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요번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작품이 뭐 50번째 작품인가,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고. 근데 우디 앨런 감독은 그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분의 작품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이름 정도는 한 번씩 다 들어보신 분이잖아요. 왜냐면 감독으로도 유명하시지만 배우 활동으로도 유명하시고 코미디언으로도 좀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많이들 아실 텐데, 이분의 이제 작품 활동을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의 필모그래피를 쭉 봤거든요. 정말 부끄러운데 한 편도 안 본 거예요. 제가 이 감독님의 작품을. 그래서 야, 그 나름 좀 열심히 본다고 봤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한 편도 안 봤지? 이러면서 좀 스스로 놀라웠던 그런 생각이 있고, 이거를 보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 이제 와서 좀 챙겨볼 만한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좀 물어봐가지고 추천 몇 개 받아서 좀 보든가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은퇴 소식 듣고 이제 한번 필모를 딱 봤는데 좀 부끄러워지더라고. 내가 이름만 들어봤지 작품을 하나도 본 게 없구나, 내가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디 앨런 스타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지? 그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이 감독의 스타일이 어떻고 저떻고 물론 다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본 게 없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재영, 이정재 배우가 이제 감독 겸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정재 감독 겸 배우가 에미상을 받고 금이 환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저는 이 기사에서 물론 뭐 잘했죠. 당연히 잘했고 잘한 거는 디폴트고 에미상 받은 거 너무 자랑스러운 것도 디폴트인데, 그걸 다 떠나서 이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야, 그 옷이 너무 예뻐서, 근데 이게 예쁜 거를 둘째치고 이런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옷이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이정재라는 배우랑.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잘못 입으면은 일수 놓는 사람? 뭐 그런 이미지로 좀 볼 수도 있는데, 이정재 배우는 이런 옷도 진짜 고급스럽게 소화를 시키는구나. 그리고 이런 밝은 패턴의 옷이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마스크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눈 옆에 주름이랑 아우라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평소에도 좋아하는 배우였지만 이번 헌트를 통해서 그 감독으로서의 어떤 존경심도 생겼는데, 이번에 에미상까지 받고 진짜 자랑스러운 배우임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에서 좀 재밌었던 점이요. 약간 이거 플렉스인데? 이정재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긴데? 라고 생각이 됐던 게,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 황 감독님이 이제 시즌2를 준비를 하는데, 시즌2의 주인공도 이제 이정재 배우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과연 시즌2의 내용은 뭐 어떻게 흘러갈까. 뭐 이병헌, 극 중에 이제 이병헌 배우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의 과거에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그 이야기를 그리려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요 이정재 배우가 그대로 주연을 이어받아서 시즌2가 나온다고 하죠. 이제 그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국 간담회에서 이정재가 더 늙기 전에 오징어 게임 시즌2 촬영을 서두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정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저 늙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관리 잘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하는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한 달 전이 한 일주일 전에 저보다 지금이 더 늙었다는 게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평소에 자기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1급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 또 안성기 배우님에 대한 뉴스인데요. 혈액암 투병 중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요 기사의 사진에도 그 평소에 안성기 배우님 그 얼굴을 다들 아시죠? 근데 조금 부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무대, 그 GV에 참석했던 그 현장 사진을 보면은 진짜 환자라는 게 역력히 티가 좀 나거든요. 일단 혼자 거동을 못 하셔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주고 계세요. 그 정도로 조금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으신 것처럼 보였고요. 이렇게 혈액암이라는 게 사실 그 가벼운 병이 아니잖아요. 많이 힘드신 병일 텐데도 그 GV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이 GV에 참석을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이 혈액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고 하면은 이거 안 나오신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아유 당연히 못 나올 수 있죠. 아유 치료에 전념하셔야죠. 이렇게 다들 충분히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참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영화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어떤 프로 의식이라든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성령까지 진짜 대단하신 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극장 개봉작이죠. 한산에서 이제 안성기 배우님께서 나오셨잖아요. 그 한산에서도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고, 사실 그 한산에서 연기하신 그 캐릭터가요,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뭔가 그 기존에 해오셨던 역할에 비해서 뭔가 그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그 안성기 배우라는 어떤 네임밸류에 비해 조금 그 작은 역할일 수도 있는 그런 배역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해주시고 그 안성기 배우라는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영화를 완전 압도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갑자기 최근에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혈액암 투병 중이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부에 참석하신 작품은요, 깊고 푸른 밤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안성기 배우님과 배창호 감독이 참석해서 관객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진짜 빨리 치료에 전념하셔서, 물론 이런 열정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그 팬의 입장에서는요, 뭐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푹 쉬시고 치료에 전념하셔서 빨리 정상 컨디션 회복하셔가지고 좀 더 오래오래 뵙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도 있거든요. 얼마나 그 영화에 대한 열정이 크신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좀 그런 치료에 전념을 하셔가지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조2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사고요. 12일 동안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관객 수가 47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가 400만 명 돌파했다라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 또 473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 정도면은 뭐 500만 원 따는 당상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범죄도시2가 1200만 명을 찍었는데 그거 다음으로 히트할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0만이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코어가 어찌됐든 간에 범죄도시2 다음일 거다. 요렇게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조금 그 평론가들이나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평소에 영화를 많이 챙겨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평이 많이 안 좋아요. 뭐 이것도 영화라고 만들었냐, 뭐 J.K. 필런 작품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극장 가서 뭐 볼래라고 하면은 이거만한 작품이 없는 거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흥행하는 영화의 공식 중에 하나는요, 남녀노소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가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 뭐 15세 관람하긴 하지만 보호자 동반하면은 애들도 가서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요소도 있고, 어르신들, 나이 지긋하신 뭐 실버 연령층에 계신 분들도 유해진 나와? 현빈 나와? 다니엘 렌이 나와? 뭐 소녀시대 유나 나와? 이러면은 그냥 뭐 믿고 가는 거죠, 극장에. 그죠? 뭐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행가도를 달리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뭐 이렇게 가볍게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명절 그 특수까지 겹치면서 진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작곡 작품성이 좋은 작품이 관객 수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작품성이 낮아도 썩 좋은 영화가 아니라도 많은 관객이 또 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극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작품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일단은 관객들이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끔 할 수 있는 작품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공조2가 그런 역할을 지금 현 시점에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남 제목을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 그 수리남 그 현지 정부에서 뭔가 유감을 표했죠. 이제 자기들 나라를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나라로 묘사한 것에 대한 어떤 유감을 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특정 지역명을 작품에 쓰는 게 과연 뭐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 역대 어떤 작품들이 있었나? 뭐 거기에 대한 기사인데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곡성도 있고 밀양도 있는데 좀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 곡성 작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막 무당 나오고 귀신 나오고 좀비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되게 오컬트 요소가 다분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칼부림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뭔가 조금 안 좋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좀 어둡고 이런 것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싫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싫을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수원에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이 수원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수원이 막 마약의 도시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당연히 기분 안 좋을 수 있죠. 당연히 뭐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곡성도 처음에 지역 이미지 악화를 우려했다고 했는데 거기를 의식을 해서인지 이 곡성이라는 곳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도시입니다라고 하면서 한자도 막 다르게 쓰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곡성군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이 곡성 군수가 오히려 이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곡성 세계 장미 축제라는 게 열리는데 이게 전년 대비 3% 증가해서 2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자기 지역명이 어떤 작품에 쓰인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마케팅 요소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간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이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밀양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여기서 막 유괴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그 종교 문제도 좀 다루는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 주민들이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밀양의 주연 전도연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한국인 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이 밀양으로 수상하니까 이게 완전 그 태도가 180도 싹 바뀌어가지고 밀양역이랑 밀양 시내 촬영 장소를 관광 명소로 지정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홍보를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곤지암도 마찬가지죠. 곤지암도 그 호러 영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좀 부정적으로 그려졌고 그리고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가 이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부산행 같은 경우는 반대 케이스죠. 이 부산행이 해외에서 데이트를 치고 판권까지 팔렸죠. 그래서 지금 뉴욕행이라는 리메이크 작품으로 제작 중에 있는데 이 부산행 작품 하나로 부산을 좀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블리자드 게임 오버워치에는 이제 부산 맵까지 출시되는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하죠. 뭐 물론 이 부산행 때문에 이 부산 맵이 출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조금 영향은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뭐 그리고 뭐 해운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해운대를 배경으로 재난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나 봐요. 부동산 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오히려 조금 반전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상영금지 처리가 이뤄졌죠. 베트남을 또 막 뭐 무슨 범죄의 온상으로 그렸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범죄도시 1 때도 그 조선족들 사이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막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그리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항의가 있었죠.
그래, 영화계 관계자는 국내외 누구나 아는 지명이 아닌 경우 정확히 어딘지 모르거나 지명은 알아도 지명만으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을 작품에 활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쟁 중인 수리남도 마찬가지고 순위나 화제성 등이 그 호기심을 통하고 있어서 지역명이 제목으로 차용되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요 지역명을 제목에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뭐 마케팅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극장가를 휩쓴 속편 영화가 대세인 이유라고 이런 기사가 났는데, 맞아요. 지금 속편 정선 시대죠. 지금 히트한 영화들 보면 다 속편이에요. 탑건 매버릭, 그죠? 탑건 매버릭도 탑건의 속편이고, 그리고 한산도 명량의 속편이고, 범죄도시2도 범죄도시 1의 속편이고, 그리고 손익분기를 넘겼죠. 마녀2도 마녀 1의 속편이고요. 난리 났습니다. 뭐 속편이 죄다 줄줄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뭐 요런 기사고, 요 아재 개그 또 시전하죠. 속편한 속편? 뭐 이런 식으로 아재 개그 시전을 하면서 이제 쭉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속편이 흥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쭉 분석을 해놓은 건데, 뭐 관람료가 오르다 보니까 극장에 한 번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한 번 크게 마음먹고 극장을 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전작을 통해서 재미가 보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은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라는 뭐 평가를 받고 있는 속편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참신함이 없는 속편은 우려먹기로 영화 시장의 다양성을 해주고 창작자들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공조2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조1의 플롯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 기승전결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런 그 공조가 뭔가 좀 적절한 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범죄도시 2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범죄도시 1에서 히트했던 그 요소들을 똑같이 차용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에 대한 예고편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리마스터링이 이제 공개가 되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공개가 되고요. 아이맥스 관에서 상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D 상영이 되게 오랜만인데요. 저도 금요일날 예매를 해놨고요. 가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바타가 언제 개봉했죠? 2009년도에 개봉을 했죠. 근데 지금 예고편 보신 분들 이게 10여 년 전의 작품이라고 믿기십니까? 지금 그냥 바로 당장 개봉한다고 해도 뭐 믿어질 만큼의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확장판도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확장판이라고 해서 한번 개봉한 적이 있기는 한데, 그거에 이제 리마스터링까지 돼서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이 아바타의 속편이 개봉을 하죠. 그래서 워낙 이제 오래된 작품인 만큼 이제 속편을 보기 전에 한번 전작도 보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볼 거고 벌써부터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고요. 흥행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전 세계에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두신 감독님이시고요. 이 아바타라는 작품 자체가 현재까지 개봉한 전 세계의 모든 영화 중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잠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기록을 갱신하기는 했지만, 뭐 재개봉을 거치면서 또 근소한 차이로 다시 아바타가 역전을 시키면서 지금 글로벌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이니까요. 재개봉하는 요 시기에 맞춰서 그 극장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작품이 그 비주얼적으로 뭔가 그 영화사를 진일보시켰다라는 거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겠지만, 그 서사가 너무 빈약하다 이런 논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별로였다, 뭐 너무 뻔했다, 아니면 뭐 어디선가 한번 다 가져온 얘기들 같았다, 뭐 늑대와의 추물이 연상되는 스토리다, 새로울 게 없다, 뭐 이런 그 논란들을 많이 듣고는 있어요. 비주얼적으로 공을 더 많이 들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최대한 단순화시킨 그
그 서사 속에서 어떻게 그 최적화된 어떤 비주얼을 이렇게 쏟아내느냐, 여기에 더 집중을 한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굳이 쉴드를 치자면은 뭐 그렇다는 거고,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은 저도 요거 개봉 당시에 보긴 했는데 워낙 옛날에 본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억은 다 안 나요. 이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뭐 이랬고 저랬고 어떤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요번에 보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고요. 또 뭐 기억이 난다 한들 뭐 십몇 년 전에 제가 봤던 그 감상이랑 지금 또 다시 보는 제 감상이랑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 보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랄라라님이 아바타 무조건 보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무조건 보러 가야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 눈이 참 간사한 게요, 아까 아바타 1편 예고편만 딱 봤을 때는 충분히 야 이거 요즘 개봉한 영화라고 해도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훌륭한 그래픽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아바타 2편 CG를 한번 보고 나니까 뭐지? 아까 1편은 애들 장난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 눈이 참 간사해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2주간 아이맥스 관이랑 저기 돌비 관에서 이제 상영을 하니까요. 이제 보실 분들은 극장 나들이 하셔서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 리마스터링 재개봉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젊은 영화 팬들은 극장에서 아바타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 스스로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OTT 같은 걸로 집에서 본 거는 이 영화를 본 걸로 생각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극장에서 봐야 이 영화를 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리마스터가 단순히 영화를 잘 유지해줬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기분 좋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개봉했던 버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다움이 극대화가 됐다라고 감독 스스로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쉽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꿔 왔습니다. 그것은 대중 스트리밍의 시장의 발전과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극장에 가야만 했던 팬데믹 현상과 많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극장 경험의 부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회복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꼭 극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최고 수준의 영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공감이 가는 게 지금 탑건 매버릭이 딱 여기에 부합하는, 이 이야기에 부합하는 작품이죠. 그죠? 그리고 아바타는 바로 그런 영화의 전형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꼭 극장에서 봐야만 하는 타입의 영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거는 100% 동감을 하고, 극장에서 봐야 하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요. 꼭 3D로 보셔야 한다. 지금 그 아바타라는 작품이 3D 포맷의 이제 그 시작을 알렸는데, 그 대중화의 시작을 알렸는데, 공교롭게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아바타만큼 3D를 잘 구현한 작품은 제 기억에 본 적은 없거든요. 라이프 오브 파이 정도 있을라나? 뭐 그거 외에는 그 정도로 이 아바타 1편의 3D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고, 그 지금 리마스터링 된 작품이 재개봉을 할 때 극장에서 보실 거면은 기왕이면은 아이맥스관에서 보시고, 더 기왕 당연히 아이맥스관에서 보시면은 이제 3D 상영을 하기 때문에 3D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걸로 꼭 감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샤랄랄랄라님이 무조건 보러 가야 됩니다. 2편은 게임 그래픽 같아요. 1편도 보러 가야징이라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영화 뉴스 한번 읽어드리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아바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